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국 일가에 대한 사건 수사의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제가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최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형사부라는 곳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통상 고소나 고발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하게 되죠. 경찰이 먼저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검찰이 접수하고 수리한 다음에 이후에 통상은 경찰의 수사 지휘를 내리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한 후에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2차 보충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국 일가의 사건도 대부분 고발 사건입니다. 총 11건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고발 사건이니까 형사부에 배당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특수부로 전환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했느냐? 저도 형사부에서 2번 정도 일을 해봤는데, 형사부는 검찰 업무 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고소 고발 사건이면은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검사실 한 명당 한 달에 수백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합니다. 정말 고생하는 경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조국 일가의 고발 사건은 워낙 고발 건수도 많고 그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의혹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건들만 조사할 때에 수개월이 걸리죠. 그럼 나머지 통상의 수백 건의 사건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미뤄야 합니까? 미뤄놓고 조국 사건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조국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특수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발 사건이지만 고발 사안 그 자체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사안이죠.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혹시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그런 개연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발 사건이지만 사실상 인지 사건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로 가야죠. 그리고 이 사건은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서울대, 공주대, 그리고 창원시 진해구 등등 그 사건 소재지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국적인 단위의 수사를 행하는 곳이 중수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수부가 없어지고 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특수부가 그나마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수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수사는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인지부서에서 하는 것이 수사 성격에도 맞습니다. 과거 중앙지검에는 금융조사부가 있었는데 이제 남부지검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부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수사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통상적인 고발 사건이라면서 몇 달간 묵혀두고 더 바쁜 거 하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수리된 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묵혀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묵혀둔 기간 동안 청문회 진행해버리고 임명 강행하면요,
이거야말로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으로 비유하면 단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과 유사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다른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고 보안을 지켰다는 점이죠. 원래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상황을 직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법무부 수뇌부도 인사청문회를 도와주는 입장이죠. 그런 법무부에 압수수색을 미리 알리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라고 미리 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짜고 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미리 알려줘 버리죠. 검찰의 수사 의지는 장관 청문회 합의가 확정되자마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는 상황 또는 임명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요, 더욱더 정부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오히려 정부를 고려해 주는 면도 있어요. 오히려 늦게 하면은 오히려 현직 장관을 수사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의 수사 상황을 볼 때 지금이 시기적으로 증거인멸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킨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수사를 실시한 그 목적의 순수성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장소가 동시다발적이고 투입된 인력을 볼 때 검찰이 노력과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짜고 치려고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프라이드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는 같이 모시고 일을 해봤으니까요. 몇 번 사건을 일을 해봤습니다. 자금 추적과 조사로서 제가 서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왜요? 조국 수석도 제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두 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저는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의 평소 스타일과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격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국민 여론이죠. 전 국민의 60% 상당이 임명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는 그런 거 눈 감는 검찰이 이제는 아닌 거죠. 검찰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이런 거 이번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성개혁론자인 조국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개인적인 보복을 한다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적장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그런 스타일 또는 과거 발언의 그런 취지와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지난 5월에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장관끼리 수사권 조정 의견을 뭐 조율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한마디로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검찰이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뭐 평가 말들이 있었는데 역시 윤석열 총장이 조직의 일을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의 한 수 방송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수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짜고 치냐 아니냐, 진정성이 있냐 없냐. 저는 제 입장은 분명히 오늘 못 박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다. 열심히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고 이제 공격할 무기가 생기면 곧장 사건 관계인들, 참고인들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물증이나 증언들이 진술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조국 수석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수석님, 제발 조사 받을 때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머리 쓸어 올리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뭐 머리를 좀 짧고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고 우리 수석님이 이제 아마 답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뭐 답하면서 머리 쓸어 올리면서 그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수석님, 제 스타일 어떻습니까? 제 머리 스타일. 이거 용인 죽전 우리 집 앞에 4달러짜리 이거 머리입니다. 집 앞에 이발소 있거든요. 5,000원짜리 4달러죠. 이거 괜찮죠?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짧게 자르고 깔끔하게 싹 한번 올백 한번 하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남자가 이마가 좀 훤해야죠. 아무튼 조사 받으실 때 좀 예의 있게 좀 겸손한 모습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네. 질문하고 답하는데. 자, 그리고 그날은 텀블러 그거 집에 좀 놔두고 오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자들도 많이 오는데 그거 들고 가는 거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검사실에 컵 많이 있거든요. 뭐 아무튼 수석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우파로 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